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200리. 그가 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은 11년 전 봄이 막 찾아오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엔 그에 대한 실체 없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오랜 시간 그의 빈자리는 사람들의 실없는 이야기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문 속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 석공예소를 차리고 운영하던 배진석 씨. 2007년 3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친 배 씨는 자신의 트럭을 몰고 200리로 왔습니다. 큰 길 옆에 차를 세운 그는 동업자와 간단히 식사를 하며 각각 소주 한 병을 곁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혼자 동네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밤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술에 취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배 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주막집 주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방 주인이 주막집 주인을 험담한 것을 전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돈도 있을 만큼 있는 분이 왜 순댓집을 A씨에게 처분하고 바로 인근에 주막을 차려 A씨가 장사하기 힘들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주막집 주인은 노래방을 찾아가 노래방 주인을 불러 자신의 가게로 데려옵니다. 배씨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 3자 대면이 이뤄진 상황. 노래방 주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댔고 배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말다툼이 오가고 노래방 주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뒤 밤 11시경 주막을 나온 배씨는 트럭을 세워둔 큰 길 쪽으로 걸어가다 평소 안면이 있던 강씨와 이씨를 우연히 만납니다. 강씨는 이왕 만난 김에 술이나 한잔 더 하자며 제안했고 그렇게 셋은 치킨집에 들어갑니다. 치킨집 주인은 이날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손님은 이들뿐이었고 맥주 500cc 한 잔씩 들이키고 가게를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 배씨의 제안으로 노래방을 찾아간 것은 밤 11시 40분경. 이때 이씨는 함께하지 않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배씨와 강씨가 노래방을 찾아오자 노래방 주인은 아직 배씨에 대해 앙심이 남아있던 터라 영업이 끝났다며 손님을 안 받는다고 이들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노래방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자 주막집 주인이 실랑이에 끼어들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노래방에서 나왔고 이후 배씨는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과 함께 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먼저 노래방 주인은 배씨 일행이 다시 와서 분란을 일으킬까봐 금방 문을 닫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씨와 이씨는 배씨의 행방을 알까요? 이씨는 배씨가 이 차는 자기가 노래방에서 낸다는 말에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고 거절한 뒤 바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씨는 주막집 주인이 찾아와 배씨를 데리고 나갔고 자신 역시 바로 노래방에서 나와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배씨를 데려갔다는 주막집 주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막집 주인은 초저녁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노래방 주인과 다퉜던 것이나 배씨를 데려간 것 모두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그날 저녁을 함께 먹은 동업자는 4일째 같은 장소에 배씨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휴대전화로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배씨의 부모와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종적은 묘연해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석공예소와 숙식을 하는 컨테이너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배씨가 늦은 시간 큰 길 옆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터라 교통사고에 의한 실종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늦은 밤 가로등 근처에서 수상한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로등 밑에 남자 둘이 있었고 한 명은 앉아있고 한 명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시 뒤 서있던 남자가 앉아있던 남자를 번쩍 틀어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편 두 번째 목격자는 TV 심야토론 프로그램을 보려다가 잠들었는데 자정 전 걔가 심하게 짖어 일어났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주 큰 고함 소리가 나서 2층 창문을 열어 내다보자 갑자기 조용해졌고 밖에는 건장한 남자 한 명과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격담에 따라 경찰은 강력사건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고 2007년 5월 4일 실종 당일 마지막까지 배 씨와 함께 있었던 강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강 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나온 뒤 배 씨와 멱살잡이를 하며 다툼이 있었고 배 씨의 목을 밀치고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쓰러뜨렸습니다. 배 씨가 노상에 넘어졌던 것이 기억이 나며 쓰러진 배 씨를 자신의 차에 싣고 비다리 입구에서 밀어 다리 밑으로 버린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막고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재판장에서 강 씨는 자백을 번복합니다. 싸운 사실은 있지만 죽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궁에 엉겁결에 자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풀려나게 됩니다. 강 씨는 정말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의 진술 조서를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처음 검거되었을 때 그는 노래방에서 나온 뒤 배 씨와 헤어져 바로 혼자 집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날 밤 12시 9분 그의 집과는 반대 방향인 옥강리 기지국 관할에서 전화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강 씨의 집은 다른 기지국 관할이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다시 추궁했고 그는 노래방에서 나온 뒤 다툼이 있었지만 취한 배 씨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배 씨는 조수석에 탔고 체크무늬 상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가는 동안 휴대소에서 파는 불법 노래 테이프를 틀었고 B 다리에서 유턴을 한 뒤 숙소에 내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배 씨가 차에서 내릴 때 자신에게 술 마셔서 운전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자신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뒤 집으로 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차 추궁하자 다시 말을 바꾼 강 씨. 그는 배 씨와 다투던 중 그가 사망하자 그 사체를 B 다리 밑으로 밀어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어 그는 당시 B 다리 앞에서 유턴하는 것이 불법이라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부딪힐 뻔했던 기억이 나며 다리 밑은 마른 잡초가 있었고 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에는 꽤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여전히 당시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경찰의 증거도 다 있다며 추궁하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진술분석 전문가나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그의 자백이 모두 거짓은 아닐 것이라 판단합니다. 일단 그가 말한 배 씨의 옷차림, 불법 유턴 구역, 다리 밑 모습 등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테이프나 맞은편 차량의 급브레이크 등 진술이 체험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 정도로 상세합니다. 그러나 강 씨는 경찰이 계속 자신에게 배 씨를 죽였다고 하니 꿈에서 본 내용을 대충 엮어서 말해준 것이라 말하며 당시 일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가 말한 다리 밑 어디에서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주변 하천, 저수지, 댐, 야산 등을 모두 살폈지만 사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입고 있던 강 씨의 옷과 그의 차량에 대한 감식 결과 배 씨의 DNA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답답한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강 씨는 배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과 배 씨를 죽였냐는 질문 모두에 아니라고 답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증거 효력이 없어 심증만 굳힐 뿐 강 씨를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 강 씨와 이 씨 그리고 노래방 주인과 주막집 주인 외에 현장에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날 주막집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손님이었던 서 씨였습니다. 그는 자정 무렵 주방에 갔더니 주인과 종업원이 싸우고 있었고 둘을 말렸다고 진술합니다. 그 뒤 종업원은 주막에서 나갔고 자신도 조금 있다가 주인과 함께 주막에서 나가 노래방 앞에서 헤어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노래방에서 배 씨 일행과 노래방 주인이 실랑이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씨에 대한 의심이 커진 것은 배 씨가 실종되고 약 3주가량 지난
2007년 4월 14일 그의 차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기공사 일을 하던 서 씨는 대전 사무실을 자주 들렀다고 합니다. 그는 4월 14일 저녁 9시경 차량을 대전의 한 골목에 주차하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다음날 차량 전소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의 차량은 밤 11시 30분이 넘은 시각 발생했고 10분도 되지 않는 빠른 시간이 연소되어 불길이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당시 소방관은 엔진 쪽에 타거나 소실된 흔적이 없고 연료 탱크 뚜껑이 열려 있었으며 차량 뒷문이 열린 채 화재가 진행된 점 등으로 보아 방화로 추정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의 차에 불을 질렀을까요? 그리고 그는 화재가 났을 때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처음 화재 사건으로 대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친구와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몇 달 뒤 옥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친구가 갯날이라 거절해서 혼자 마셨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어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화를 내면서 다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배 씨의 동생은 용의선상에 오른 서 씨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서 씨는 배 씨의 동생에게 그날 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바로 동건녀의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 씨의 동생은 다음날 저녁 서 씨의 동건녀를 찾아가 그날 밤 서 씨가 정말로 찾아왔었는지 물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서 씨의 동거녀가 자신의 집안에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에는 서 씨가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농약 중독, 동거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뒤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실종자 배 씨의 동생을 만난 날 밤늦게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서 씨. 그는 정말 실종된 배 씨와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용의선상에 오르자 부담감을 못 이겨 자살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동거녀까지 살해한 이유가 모호합니다. 혹시 동거녀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거나 서 씨의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해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서 씨와 그의 동거녀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자 배 씨 실종 사건 수사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배 씨가 사라진 지도 1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1년 동안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마을을 뒤흔들었고 엇갈리고 왜곡된 기억과 허황된 거짓말 속에 진실은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을 모두 걷어내고 진실을 찾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날 배 씨에게 발생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잠적, 사고, 범죄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배 씨가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종 당일 배 씨와 함께했던 이 씨는 그가 평소 잠수 탄다는 이야기를 곧잘 했으며 실종 당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내던 숙소에는 그의 짐과 통장이나 귀중품 등이 모두 그대로 있었고 실종 이후 지금까지 출입국 기록, 근로기록, 금융거래 및 통신 사용 내역 등 생활 반응에 일절 없는 점도 잠적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또한 배 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더구나 절기상 한식이 석공일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대목인데 그 전에 사라질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능 경기 대회에서 2등만 2차례 차지한 그가 1등에 대한 아쉬움으로 그해 4월에 열릴 대회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그가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 씨는 어떤 사고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살인사건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배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조금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혹과 엇갈린 기억들에 현혹되어 자칫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범인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혹은 거대한 의심을 낳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부풀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강 씨와 이 씨는 배 씨의 실종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강 씨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체험적 진술은 신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갑작스럽게 배 씨의 잠적을 이야기한 것도 자신과 배 씨의 실종을 연관짓는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종 당일 자정이 넘어서 둘은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배 씨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무언가 사고가 있었는데 숨겼을 수도 있고 정말로 살인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 씨는 대체 왜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했던 것일까요? 정말 배 씨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그에게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닐까요? 지인들 말로는 당시 두 사람은 다툼이 매우 잦았다고 합니다. 특히 돈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는 두 사람. 그리고 동거녀의 집에 가기 전 주막에 들른 서 씨는 주막집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한테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서 씨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주막을 떠났고 그렇게 마지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서 씨가 배 씨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이 시간과 순서상 공교롭게 들어맞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아주 짙은 안개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과 의심, 왜곡된 기억과 소문, 그리고 거짓말. 이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며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남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보다 진실에 다가서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배 씨의 동생은 누구를 처벌하는 건 둘째치고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어머니와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배진석 씨를 목격하셨거나 그의 실종에 대해 무언가 아는 것이 있으신 분은 경찰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 미제 사건 파일 잔맛이었습니다. 2013년 TV 프로그램에서 강 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행동분석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판별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는 강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 즉 살인이나 사체유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감이 있고 행동이 자연스럽다며 보통 실제 범인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없어진 기억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함과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기보다는 배 씨의 실종 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소설이나 다를 바 없는 점 미리 밝힙니다. 강 씨의 진술에서 가장 확실하게 체험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부딪힐 뻔했다. 이 진술이 정말 이상한 이유는 이야기의 일련의 흐름상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턴해서 내려줬다, 혹은 유턴해서 차를 세운 뒤 다리에서 사체를 밀어 유기했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데도 굳이 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추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배 씨를 차로 데려다주고 유턴하는 데 내려줬는데 반대편에서 온 차량과 배 씨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요? 강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불법 유턴을 한 이유는 더 앞으로 가면 음주운전 검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그가 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그리고 배 씨를 친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숨길 목적으로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입니다. 강 씨가 배 씨를 살인했을 것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